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3번째 페이지 청취율 조사기간 특별 지식융합방송을 꾸며주실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요일마다 재미난 과학 이야기, 원소 이야기 들려주시는 잡지사의 아이언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계신 곽지식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이어서 징그럽기만 하던 벌레를 귀여워 보이게 만드는 곤충 전문가죠. 잡지사의 앤트맨, 갈로와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앤트맨 되게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갈로와 작가는 또 오랜만에 뵙고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요 3샷, 요 두 분을 모신 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잡지사 양대 불량 폭격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황 선생님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황선도 박사님이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인데 두 분이 또 원조격이 아닌가 싶고. 사실 그 예전에 곽지식 작가 그 광무물 시간에 그 5만 원권에 그려진 곤충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런 토크를 하면서 갈로와 작가한테 저희가 전화 연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뭐 전화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물로 서로 보신 건 처음. 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시고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기분이 좋군요. 네. 좋으신 오늘 거 맞나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동작으로 표현하는 곤충들의 모습, 네. 또 직관을 일렬 한다는 직관을 것이 할 수가 있다. 네네, 아주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곽지식 작가와 그동안 방송하면서 곽지식 작가가 갈로아 작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그 엔드게임에서 네네.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죽지 않나요 거기서? 거기서 아이언맨 죽지 않나요? 소천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흐뭇함과 네. 저자라면 우리 과학계, 곤충계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기대감. 기대감은 뭐 충분합니다. 그 네. 느낌이 맞습니까? 네, 뭐 스파이더, 곤충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앤트맨이라고 제가 네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갈로아 작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네, 뭐 재밌게 지냈습니다. 뭐 벌레 여전히 잡고 여전히 뭐 그냥 그 대학원생 제대로 잘 지냈죠. 네. 대학원 생활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이제 출판계를 술렁이게 하는 또 신간을 또 내놓으셨다고. 맞아요.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도 간간히 또 만화 그려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네. 그 일본과 대만에서도 난리가 난 그 시리즈죠. 만화로 보는 이번 3탄은 뭐죠? 멸종과 진화입니다. 멸종과 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근황 토크를 해보고 양대 불량 폭격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에 앞서서 갈로아 작가가 지난번에 이제 곤충 얘기하면서 출연하셨을 때 마지막 방송에 대한 AS,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그 저번에 마지막에 저희 벌레 먹었잖아요. 벌레 먹으면서 그렇죠. 이제 그 메뚜기에 대해서 그 성경에 어떤 팥죽이 먹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라디오 오프닝에서 했던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뭐 그쵸, 코셔 네. 음식 얘기하면서 코셔 음식 먹으면서 팥죽이는 먹어도 된다. 근데 팥중이가 그러니까 곤충의 이름인 거죠? 팥죽이 그렇죠. 곤충 이름인데 네. 팥죽이를 딱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그 동아시아 한반도랑 중국에 사는 딱 어떤 종을 얘기하거든요. 뭐 프로펠라, 임페랄리스 뭐 이렇게 어떤 종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팥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메뚜기를 의미하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중동에는 거죠. 없는 메뚜기를 의미하는데 팥죽이라고 번역이 되길래 번역이 팥중이어서 번역이 팥죽이길래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아서 중동으로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야? 과연 어떤 메뚜기나 검색을 찾아보니까 역시 첨예한 논란이 있는 과연 그 메뚜기 환경에서 먹어도 되는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인가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 코셔 메뚜기가 뭔가에 대해서 뭐 유대인 공동체와 랍비가 그래 뭐 여치와 사막인 아니지 그 물이 짖는 어떤 메뚜기 그 특히 로커스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메뚜기 보면은 그냥 그래스하퍼라고 부르는 그 메뚜기가 있고 물이 짖는 로커스트라고 있어요. 네. 로커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뜻이 불탄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타고 난 자리처럼 얘네들이 물이 짖어가면서 한번 지나가 버리면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황충이라고 부르는 그런 로커스트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풀무치라고 하는 게 로커스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풀무치 종이 우리나라에는 풀무치 로커스타 미그라토리아라는 종이 아프리카까지 다 삽니다. 전 세계 풀무치 다 똑같은 종이에요. 얘네가 너무 잘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코셔 메뚜기가 딱 그 풀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 메뚜기는 그 로커스트, 풀무치,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막 메뚜기, 그 외 여러 이집트 그냥 그 동네 종들이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본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말하고 좀 찝찝한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과학과 곤충의 융합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곽재식 작가가 발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갈로아 작가 모시고 어떤 얘기 해보고 싶으셨나요? 제가 이제 환경안전공학과라는 데서 이제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과장이시고. 네, 저희 학과에 교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학과장인 것이고요. 학과장 맞습니다. 네, 지금 아까 갈로아 작가님께서 이제 대학원에서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학과장이라고 딱 말씀드리니까 약간 조금 뭔가 눈빛이 바뀌는 이런 느낌을 잠깐 받을 수 있었는데 바쁘시겠군요. 그런 학과장은 아니고요. 네. 저희 학과가 작기 때문에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학과장인 것이고요. 예. 그 이제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공학 하다 보니까 그럼 기후 변화하면서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여름철이 더 길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곤충들이 여름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해충의 피해라든가 우리가 못 보던 곤충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로부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어디 가서 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도대체 여름철에 곤충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데 겨울철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겨울철에 아무 곤충이 털이 이렇게 수북히 난 것도 아니고 곤충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이 죽겠죠. 아무래도 겨울 되면 그죠? 근데 곤충들이 전부 다 싸그리 죽어서 전원 다 전멸해서 없어진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곤충이라는 게 없어질 거 멸종이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곤충들이 겨울에 살아남는지 기후 변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만한 주제 아닌가 싶어서 기왕이면 또 이 한국 어떤 적어도 곤충 출판계의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갈로아 작가님 모시고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곤충들의 겨울나기 방법. 곽재식 작가, 갈로아 작가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갈로아 작가의 필명인 이 갈로아가 그 곤충의 이름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 애독자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작가님 마침 이 갈로아도 겨울 곤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갈로아가 겨울 곤충이고요. 영어 이름이 아이스크롤러예요. 아이스크롤러. 훨씬 멋있는데. 네네네. 얼음 위를 기어다니는 애들이라는 거죠. 네. 얘네들이 그 화성에 약간 스키 선수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컬링 선수. 우리나라도 트라이아스기 시절 지층 보면 화성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때 보면 애들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겨울이라는 게 사실 생겨난 지 의외로 별로 안 됐죠. 생각해보면 공룡 살던 공룡 살던 쥐라기 때 보면요. 거긴 남극에도 여름이었어요. 남극시로 여름이었고 날씨가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그 신생도 돼서야 겨울 같은 게 이제 극지방에 생겼다가 이렇기 때문에 공룡은 겨울잠 자고 이런 것도 없었겠군요. 없었죠. 네, 거기는 심지어 그래서 호주 케언즈 지방 이렇게 호주 동북 쪽에 있는 어떤 열대우림 있잖아요. 거기는 1억 년 동안 열대우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극지방에 있을 때는 거기는 항상 열대였고 점점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구가 추워질 때는 점점 열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걔들은 자랑합니다. 기후가 바뀌는 속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는 1억 년 동안 열대를 유지한 정말 천혜자.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좀 신기한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적응한 곤충들은 좀 최근에 등장한 애들이 많은데요. 갈로아도 옛날에 보면 좀 이상한 거 많은데 오늘날 갈로아는 좀 최근에 등장해서 이제 겨울에 적응한 그룹들을 보게 된 보는 거죠. 겨울에 적응한 곤충들을 보면 갈로아도 하여튼 옛날에 좀 평범하게 날개 달리고 이런 곤충이지만 오늘날 거를 보면은 날개도 없고 되게 약간 그냥 곤충에 그냥 있어야 할 것만 다 갖추고 있는 평범한 정말 기본 유닛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옛날에 화성만 해도 한 400종, 500종이거든요. 갈로아 벌레가. 네,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넌 게 그래서 처음에 얘네가 빙하기 이런 거 적응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고산지 이렇게 한 해발 3,000m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날 살아있는 건 한 3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종.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라지고 있는 그런 곤충 중 하나. 이런 겨울 곤충들은 점점 좀 위기를 맞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갈로아 벌레 같은 겨울 곤충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곽재식 작가가 말한 대로 겨울에 모든 곤충이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생존 전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몸의 수분을 줄이는 게 있어요. 근데 몸에 수분이 많으면 얼잖아요. 근데 몸의 수분을 줄이는 게 있고 그거 되게 극단적으로 한 케이스가 저 남극 이런 데 사는 파리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제 정말 겨울 때 가면은 완전 건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동결되는 걸 막습니다. 최대한.
몸을 건조하게 몸을 만들어서? 건조하게 해서 정말 겨울 때는 이렇게 그냥 애벌레 시기 때 이렇게 수분을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얼은 걸 막고요. 약간 말린 새우처럼. 네, 말린 새우처럼 그 말린 새우 건파리 건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병한 것도 하나 이제 꿀벌 같은 애들, 그렇죠. 꿀벌 같은 애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그 별통 안에서 막 몸을 계속 떨잖아요. 발열 해가지고 몸을 떨면서 이렇게 열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겨울잠자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속 몸을 청결하게 닦아요. 닦아서 뭔가 몸에 결정이 있으면 이게 얼음 결정으로 팍 그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계속 닦습니다. 결정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결정을 없애서 계속 닦습니다. 아예 건덕질 없애버리는 건덕질 닦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이제 제가 저는 갈로아벌레나님 그 겨울에 좀 특화된 애들은 뭐 항저온성 단백질이라든가 부동액 같은 걸 몸에 아예 좀 잘 갖고 부동액? 네네네. 자동차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네. 혈액이 그럼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저온성 단백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뭐 곽칙 작가는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 겨울철에 도대체 얘네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건지. 그렇죠. 다 아까 말했듯이 다 죽지는 않을 것이고 살아 있다면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 있을 것인데 왜 어디에 가 있길래 일단 눈에 좀 들띄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몸을 열심히 닦아내 가지고 살아남는다. 벌레 그게 이제 곤충의 기본이라고 치면 겨울철에 보면 막 모기나 파리들 다 막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 곁에 막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개미들이 막 길 가다 막 계속 겨울철에 막 떨면서 막 다니고 있고 이런 게 보이면 겨울철엔 얘네들이 몸을 닦거나 떠는구나 딱 알 텐데 일단 겨울철엔 눈에 덜 띈단 말이죠. 확연히 물론 막 많이 죽어서 덜 띄는 것도 있겠지만 살아남은 애들은 어디에 있을까? 왜 눈에 안 띌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하죠. 일단은 그 겨울철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는데요. 뭐 얼음벌레로 나는 것도 있고 알, 애벌레, 번데기로 많이 남는데 주로 이제 그 가장 단순한 알 번데기, 애벌레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조그만 모습으로 많이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숨는 곳이 다 저 돌 아래, 나무 아래, 땅 아래 이렇기 때문에 땅 아래 그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운 좋게 정말 그 예를 들면 무당벌레로 예칠게요. 무당벌레는 성충으로 이제 겨울을 나는데요. 얘네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다른 종끼리도 다른 종끼리도 모여가지고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모이는 뭐 집합 페로몬이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메뚜기들 집합 페로몬 이렇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면을 합니다. 저기 지금 유튜브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그러네. 색깔도 다 다르고 무늬도 다른데 다 모여 있네. 모여 있죠. 그거를 운 좋게 찾으면 운 좋게 찾으면은 볼 수 있겠죠. 이게 돌 아래랑 나무 아래 정말 이게 때로 모여 있다. 여러 달로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는 찾기가 없죠. 그거 최근에 대표적인 재밌는 예시가 그 모나크나비라고 제왕나비라 부르는 그 미국에 많이 있는 그 유명한 한 4,000km를 나는 나비가 있어요. 얘가 맨날 책으로만 보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가서 진짜 드디어 모나크나비. 모나크나비라고 맨날 그 무늬가 예쁘네. 책으로만 보는 나비인데 얘는 되게 큰 우리나라에도 왕나비들 막 한반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 이에나 아과의 흰색 버전이 한반도 왔다 갔다 해요. 왕나비 그건 뭐라고 하나요? 왕나비 무슨 왕나비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왕나비 아과들이 다 그런데 뭐 별선두리 왕나비도 있고 무슨 걔는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도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 미국에 이제 모나크는 4,000km를 하니까. 근데 걔네들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뭐 멕시코에서 저 미국 동부 왔다 갔다 캐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4,000km를 날아다닌다고. 네, 4,000km를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날아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떻게 내비게이팅을 하냐 이게 뭐 더듬이로 그 태양빛을 본다, 태양 각도를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네가 겨울에 멕시코에서 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날아다니는 거 봐요 여름에. 근데 겨울에 멕시코로 가는데 얘네가 대체 어딨냐를 몰랐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들을 계속 이거 펀치하고 뭐 GPS를 달아보고 뭐 해가지고. 나비에 GPS를 단다고요? 네네 해보고 하니까는. 진짜 나왔는데 정말 어디 그냥 멕시코 어디 시골 구석에 수만 마리가 이렇게 시골 구석에 어디 멕시코 어디 시골에 수만 마리가 뭐 이렇게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모여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정말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저 나비들의 좁은 지역에 다 모여 있길래 마더트리 같은 거네요. 그러게요. 그 나무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례가 있기 그렇게 때문에 피해서 갔는데 그걸 또 따라가는 인간도 지독하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토속 신앙 믿으시는 그런 무당 이런 분들 중에는 약간 영험한 그렇죠. 나무 같은 영험한 나무죠. 굿하시고 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뭐 잡다한 뭐 어떤 영험한 나무 찾아다니지 마시고 멕시코의 그 나무에 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무당벌레도 설마 세계적으로 진짜 영험한 나무가 아닐까. 영험한 나무, 심상치 않은 나무죠. 그럼 걔네가 무당벌레도 그렇고 그 나비도 그렇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벌레가 잠을 잘까요? 안 자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잠자는 건 약간 포유류 동물만 좀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잠을 잔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발달된 신경이 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쉬어가지고 이렇게 그 충전하고 그 안에 신경적 내부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잠을 자는데 곤충도 일단 곤충들이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더듬이가 이렇게 활달하게 있다가 더듬이 푹 내리고 활동성을 줄이는 모드가 있는 그 행동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을 나중에 얘기하냐면 겨울잠도 비슷하지만은 이 이후에 확실히 이걸 안 하면은 얘네들이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잠을 안 자가지고 애가 골골대요. 대표적으로 예시로 개미들이 열대 사는 개미들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개미들은 겨울잠을 자게 돼요. 그래요? 물론 이 점을 이용해서 터는 개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겨울잠 자고 있을 때, 네,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그 가시개미라고 곰개미들이 11월달 되면 추워가지고 겨울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덩덩덩덩 가가지고 털어오는 가시개미들도 있는데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네,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자거든요. 자는데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곰개미를 키운다 하면은 따뜻하니까는 겨울잠 안 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개미를 키울 때도 겨울에는 저 냉장고에 넣든 베란다에 넣든 춥게 만들어서 강제로 겨울잠을 같이 자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갑자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자고 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곰개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그럼 너희가 평소에 개미처럼 일을 했느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개미처럼 일하지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개미처럼 일하겠습니까? 한국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미도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종은 겨울잠을 잔다 이거고요. 네, 여울이 있는 데도 잡니다. 모기는 어떤가요? 모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얼음벌레로 자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은 뭐 동굴 이런 데서 자는데요. 동굴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얼음벌레가 이렇게 버티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알이나 아니면 번데기나 아니면은 애벌레로 버티는 애들은 그냥 고인 물에 이렇게 버틴다 하고요. 고인 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고인 알이 장구벌레 유충이랑 그렇게 버티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재밌는 거는 막 지카 바이러스 이런 거 옮기는 그 바이러스까지 고의 전달해가지고 바이러스도 냉동 보관하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킵해두는구나. 네, 킵해두면서 왜 그러니까 굳이가 아니라 걔네들이 버텨가면서 숙주에 버티는 거죠, 걔네들이. 모기야 그럴 생각이 없겠지만은, 걔네들이 버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모기도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다. 모기도 그러고 있다. 박진 씨 아까 또 궁금했던 어떤 곤충의 겨울나기, 궁금했던 곤충 있으신가요? 저는 곤충했던 겨울나는 곤충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아까 모기 말씀해 주셨고, 저는 또 이제 환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뭐 쓰레기 이런 거에 쓰레기 폐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파리에 대해서 저는 참 관심이 많은 편인데 파리를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읽다 보면 이 동물은 좀 뭔가 완벽한 동물 아닌가. 파리가? 파리는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왜죠? 왜냐면 파리가 일단은 뭐 언젠가 따로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막 흔하게 아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집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그냥 그냥 그야말로 파리 같은 파리 목숨 같아 보이는 그런 파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리라고 생각하면 눈이 두 개가 큰 빨간색 눈 그게 딱 있죠. 일단 눈이 빨간색이라는 것부터도 일단 멋있는 건데. 비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색깔을 더 잘 인지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니까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파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이마 중간에 눈과 눈 사이에 눈이 세 개가 혼눈이 또 더 박혀 있거든요. 세 개의 눈. 우리가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주로 무술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눈 감고도 싸우는 방법 연마한다면서 제3의 눈을 떠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천진반이
그래서 뭐 마음의 눈을 떠서 뭐 보고 어쩌고 이런 거 하는데 예. 파리는 진짜로 진짜 메인 눈 두 개 사이 진짜 눈이 있어. 그게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눈 5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도합 5개 완벽하게 본다는 파리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파리가 시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만 해도 완벽한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눈을 5개를 쓰는 이런 거는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한 점이 많은 그런 동물인데 예. 더군다나 신기해. 파리가 뭐 약점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야말로 이제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파리의 약점. 쉽게 죽는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또 추워지면 파리가 이제 활동 못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한반도 겨울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겨울철에는 파리가 잘 안 보이지만 그렇죠. 다음에 여름이 되면 또 어디선가 뭐 조그마한 이런 먹을 것만 생기면 파리가 막 꼬이거든요. 사과 껍질만 도대체 어디에 가 있다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서 매년 지난 수십만 년간 이렇게 한반도에 출현하고 있는가. 파리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보고 자연 발생하는구나 이 드립을 치지 않았겠어요. 자연 발생한다 파리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그래서 파리는 왜 어디서 오지 않아? 온데간데 없이 나오니까 그냥 음식 있으면 얘네가 자연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한 수천 년 갔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파리는요, 그렇죠. 일단은 비행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막 멀리서 오고요.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버티냐? 얘도 개박인데요. 얼음벌레로 버티는 경우 정말 없고 번데기랑 이제 애벌레로 버티는데 주로 애벌레로 버팁니다. 애벌레로 많이 버티는데 구더기 상태로 땅 파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파면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땅을 파면은 이렇게 한번 뭉친 게 우르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구더기는 수명이 없어요? 아니요, 얘네들이 이제 겨울 버티는 애들은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 정도 겨울을 버틸 정도로 오래 그리고 살아요. 겨울 되면은 애들이 추워지니까 그냥 애초에 그 신진세가 느려져 가지고 약간 겨울잠 자는 거 비슷하게 겨울잠 자는 거 비슷하게 쭉 그냥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에 이렇게 구더기 우르나고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서울에 많이 나왔던 그 러브버그 있잖아요. 네네, 러브버그. 서울에 나오는데 가서 땅 파면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 가는 땅이 있구나. 은평구를 가면 나옵니다. 네, 흙에 가면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건 털파리 뭐 이런 이름 갖고 있던데 그것도 그렇죠. 파리목에 속하나요? 파리목에 속합니다. 털파리 털파리 하목에 그러면 성체가 이미 된 파리는 꼼짝없이 다 죽나요? 특이하고 이미 걔는 파리 목숨이 2주 안에 쇼부를 보기 때문에 성체가 되면 수명이 2주다. 네, 거의 2주 안에 거의 끝을 내기 때문에 그냥 착지하고 바로 알 낳고 애벌레 나오고 그렇군요. 파리 성체가 뭐 아무리 길게 살도 뭐 몇 주 아니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겨울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는데요. 날아다니지 않죠. 날개 없이 걸어다니는 파리들이 있는데요. 걸어다니는 파리? 네네. 그 각닭이 중에 각닭이? 눈각닭이라고 있습니다. 눈각닭이? 네, 눈각닭이라고. 그 각닭이가 이제 파리 중에 사람들이 뭐 숲에 가면 엄청 그 모기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모기 같지만 사실 제가 파리야. 네, 눈을 사실 모기는 아닌 가장 원시적인 유튜브 사진 보시면 그 다리가 엄청 길쭉해서 약간 기괴한 느낌을 주는. 기괴한데 재밌는 게 이제 각닭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중에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되게 약간 좀 깨심한 게 파리들 특징이 여기 평형군이 있어요. 재밌는 게 보면은 파리 날개는 없는데 평형군을 갖고 있어요. 평형 뭐요? 평형군이라고. 그게 이제 진짜 신기한 건데. 진짜 신기한 건데. 파리가 정말 잘 날아다니지. 파리 잡아보면 정말 이 정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잡겠다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딱 후려칠 때 그 짧은 순간 안에 팍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이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걸 보면 일단 뇌도 좀 발달한 것 같아. 그 순간에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치는 걸 보면 뇌도 어느 정도 발달했으면서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파리가 사람의 크기라면 그 정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가. 막 뭐 시속 1000km 넘는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파리가 왜 그렇게 잘 날아다니느냐에 대한 학설 중에 파리가 날개가 나는데 사용하는 게 보통 잠자리 같은 건 날개가 4개가 있는데 파리는 날개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날개가 2개밖에 없지만 대신에 이상한 무슨 이상 곤봉 같은 거를 날개 밑자리에 이상한 데 달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확대된 사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뭐 쌍절구 같은 거를 왜 등에 붙이고 다니고 있지?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되게 이상한데 이제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 이딴 걸 도대체 몸에 왜 붙이고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파리가 방향을 느끼고 방향을 조절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는 설이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평형추 같은 거 그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조종사들이 막 화려하게 전투기 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투기가 뒤집어서 막 날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하고 바다가 구분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다인데 하늘인 줄 알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어이구.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있거든요. 예. 파리들이 보면 진짜 비웃을 만한 일이죠. 파리는 3차원에서 완벽하게 기동을 하면서 평형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전혀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날아가지고 막 사람 손가락 사이로 막 뚫고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탑건에 막 매버릭 막 이런 것처럼. 그치. 근데 과학자들이 천천히 이런 거 보면 참 과학자들이 뭐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걸 또 하는 거겠지만 네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과학자들이 그 파리의 평형곤만 살짝 잘라내가지고 파리를 풀어놓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파리가 잘 못 날아. 그 평형곤 별 안 되는 몸에 아주 조그만 눈에 안 보일 정도 작은 조그마한 무슨 털같이 생긴 그런 건데 그것만 잘라내면 파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막 헤매는 그런 거를 이게 바로 그 기능이었어라면서 논문 내고 그걸 막 교수되고 그걸 막 박사학위 받고 파리인들을 그렇게 헤매게 만들어서 그런 게 평형곤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그 눈 각다기 같은 경우에는 날지도 않으면서 그건 갖고 있어요. 평형곤만을 갖고 있다. 꽤 심하죠. 불필요하죠. 그냥 꽤 심하죠. 그게.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점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없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런 애들이 있던데요. 또 하나 딴 얘기 해야 될까요? 네, 하세요. 이런 게 곽직 시작가랑 비슷해요. 또 하나 딴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비슷해요. 매버린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다. 그거 안에서 곤충이 어떻게 그걸 알아내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벌레가 왜 불빛에 꼬이는지 아시나요? 벌레가 왜 불빛에 꼬이는가? 왜 불빛에 꼬이는가? 밤에 불빛에 꼬이잖아요. 곽직 시작가 아시나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읽은 선로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뭐 달빛이나 별빛 이런 거를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등을 켜놓으면 그것도 달이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낭만적인 거지. 나방이 우리 사람이 켜놓은 촛불이 달빛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태백이 뭐 연못에 비친 달이 뭐 달인 줄 알고 술 마시다가 거기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연상되면서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게 별이 빛을 선호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어두운 데 날 때 그렇게 불빛이 있는 데로 가게 만든다면은 여기 뭐 가다가 뭐 물체가 있으면 빛이 있는 데로 가면은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을 선호한 방향으로 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광원 따뜻한 거를 뭐 선호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재밌는 게 나온 게 오히려 그 달빛이나 이런 불광원이나 낮이든 밤이든 불빛이 위로 두고 등이 불 위로 둬가지고 그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걸 목표였던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는 태양이든 달이든 광원이 위로 두고 등에 두고 그 얘네가 헷갈리지 않게 이 평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빛의 에너지 근원이 있는 쪽이 위쪽이다. 위쪽이라는 걸 얘네들이 통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빛을 주면 얘네가 계속 이걸 등에 두려 그래요. 빛이 등에 두려다 보니까는 얘네가 계속 이쪽 이렇게 날면서 빛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가게 되는 빛이 등 쪽으로 가게 빛이 등 쪽으로 가게 하다 보니까는 빛에 갇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빛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선호한다가 아니라 빛에 갇히는 거였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건축학계론 그 납득이 포즈 아닌가요? 그래요? 몰라요. 오늘도. 이것도 낭만적이네. 그러네. 곤충이 기가 막혀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이제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위와 아래를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런 적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나 위가 오늘따라 어딘지 모르겠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뭐 이럴 때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위가 몸무게가 느껴지니까 곤충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위아래가 헷갈릴 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불나방이 되는 참 낭만적인 이야기군요. 눈각하기. 잠깐 눈각하기. 눈각다기 아직 눈각다기 쟤네가 눈 위를 돌아다녀요 정말. 최근에 작년에 눈이 스노우 눈이에요. 네, 스노우 눈. 최근에 저 웅길산 가니까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눈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눈 위에 돌아다녔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발이 시려요. 발이 시리겠지. 발이 시다 보니까는 점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얼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 약간 좀 그 위기다 이러면은 발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면 갈수록 왜 얘네가 이렇게 발이 하나가 뗀 채로 발견되지? 이랬는데 그냥 떼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우리 전쟁 영화에서 동상 입은 병사들을 어쩔 수 없이 절단하듯이. 그런 거였다. 무섭네. 충격적이네. 재밌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요? 자, 메뚜기 전공이잖아요. 그 갈로아 작가가.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성충으로
겨울을 납니까? 주로 알로 나는데요. 알로 나는데 그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저는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게 이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농사. 메뚜기가 언제 없어지고 언제 나타나느냐. 메뚜기의 대표적인 이제 벼를 갉아먹는 그런 벌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어떤 농업 경제와 어떤 식량 문제와 쌀 자급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 좀 인지하시고 갈루아 선생님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한마디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를 알면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좀 박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메뚜기 어떻게 나나요, 겨울? 주로 알로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성충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각시메뚜기라든가 아니면 뭐 꼬마의 지배짱이 아니면 뭐 존매부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존매부리. 그렇게 주로 알로 난다. 알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을 찾아 알이 어디 있나요? 알이 보통 어디 있나요? 땅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번 뭐 로키산 메뚜기 이런 애들이 난리 났을 때 저 미국 애들이 그냥 작정 그냥 밭을 갈갈이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알 다 빼가지고 이렇게 그냥 멸종시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딜 뒤져야 돼요? 우리는 뭐 그래도 그냥 농약을 잘 주겠습니다. 생겼을 때 농약이 답이 되셨나요? 네. 농약이 답이다. 농약이 답이다. 아니 근데 진짜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땅일 안 하고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24시간 1년 내내 계속 재배한다 이런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메뚜기 같은 게 한번 꼬이면 그 알이 흙에다가 땅 속에다 들어간다. 뭐 그것만 어떻게 교체를 해주면 메뚜기 끝장낼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진지한 지식으로 그렇게 적용할 우리가 모든 땅에 다 농약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요, 진짜. 아예 겨울에 생존하는 벌레도 아까 갈로아 벌레 소개해 주셨지만 또 있으면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눈밑들이라고 있는데요. 눈밑들이. 마지막 얘도 스노우 밑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저 밑들이라는 어떤 곤충이 일종인데 얘네들은 벼룩의 조상입니다. 벼룩. 그래. 벼룩의 조상인데 잘 뛰나요, 눈밑들이도? 그 약간 메뚜기 다리화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그래서 약간 뛰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런데요. 눈밑들이. 저런 곤충이 있습니다. 겨울을 그냥 성체로 나는 겨울 곤충이다. 저러다가 글렀어 하면서 벼룩이 됐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런 곤충이 있습니다. 눈밑들이 그리고 겨울가지 나방이라고 있는데요. 겨울가지 나방이라고 있는데 나방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수컷은 이뻐요. 막 나방 수컷처럼 생겼고 어떤 애들은 진짜 금빛 날개를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북방 겨울가지 진짜 예쁘다. 저건 안 이쁜데요. 요만한데요. 저 날 때 정말 반짝반짝 날아가지고 저걸 찾기 어려운데 얘네는 암컷이 날개가 없어요. 왜지? 왜냐면 추운데 나는 게 어렵고 나방인데 날개가 그리고 암컷은 그럼 평생 한 번도 날개 없이 사나요? 네. 암컷은 그냥 저 보면 정말 재밌게 생겨서 그게 날개 없는 나방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재밌어요? 웃기게 생겼잖아요. 좀 신기하죠. 모르는 사람은 나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러죠. 이게 무슨 나비야? 다들 이게 정말 재밌다고? 이게 뭐야 이러면 그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암컷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수컷들이 열심히 나면서 페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암컷 찾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컷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날라옵니다. 수컷이. 그 페로몬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런 겨울에 이제 활동하는 이제 나방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학과 곤충의 지식융합 방송 첫 시간 함께했는데 곽식 작가 소감 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무당벌레들이 종과도 관계없이 대충 무당벌레이기만 하면 서로 모여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람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 갖고도 서로 뭉치지 못하는데 이게 종이 다른데도 저렇게 뭉친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면 약간 길 가다가 약간 고릴라나 오랑우탄 같은 것이 막 걸어다니고 있다면 너무 추우면 야 고릴라 일로 와.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같이 막 껴안고 오랑우탄도 일로 와. 왜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침팬지 일로 와.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부둥켜 안고 겨울을 난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태도 무당벌레에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강하게 느꼈습니다. 서로 품어주는 그런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갈로아 작가, 곽식 작가 두 분과 함께 곤충들의 겨울나기법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두 분 콜라보 방송 2탄이 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식 작가, 갈로아 작가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